이 영상은 애니 최애 아이의 약스포, 영화 올드보이의 강스포가 있습니다. 시청에 주의 바랍니다. 모든 의견과 분석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므로 재미로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 원희의 원희입니다. 오랜만에 최신 애니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런 개인적 의견이 들어간 분석 영상은 애니를 다 보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원래 갖고 있었는데, 애니가 끝나고 나면 시청자들의 열기가 좀 식지 않을까, 조회수가 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쓸데없는 걱정을 안고 이렇게 애니 완결까지 3화가 남은 시점에 후딱 이렇게 원작 안 보고 8화까지만 본 이 시점을 기준으로 소박하게나마 분석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혹여나 핀트가 안 맞거나 찔린 부분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맨날 아이 소리를 유튜브에서 보고 저도 그 입소문에 굴복해 애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럭저럭 재밌게 보고 있는 중인데요. 작화도 이쁘고 오프닝 노래도 좋고 무엇보다 아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화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아쿠아가 주인공이 된 후로부터는 뭔가 감정이입도 안 되고 주인공 응원도 하기 싫고 그냥 뭐랄까 아쿠아가 좀 기모찌 와루이하다고 해야 하나? 네, 곰곰이 이유를 생각해보니 그 아쿠아라는 그 인물의 설정에 그 징그러움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징그러움은 애니 한정이 아닌 인간의 더 근본적인 징그러운 감정이라는 것 역시 깨달았는데요. 답은 바로 아쿠아와 오이디푸스의 연관성에 있습니다. 먼저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이디푸스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입니다. 테바이의 왕의 아들로 태어난 오이디푸스는 아버지가 아들이 본인의 왕좌를 뺏는다는 신탁을 받고 아기 때 숲에 버려집니다. 이렇게 본인의 정체를 모르고 자란 오이디푸스는 결국 아버지를 죽이는 건 물론 왕좌를 빼앗아 본인의 어머니와 재혼을 하고 아이들마저 낳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본인의 누나를 뽑고 딸들과 함께 방랑자의 생활을 하다 죽습니다. 이제 아쿠아와 아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아쿠아 관점이지만 아쿠아는 아이의 아빠이자 아들이면서 아이를 이성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끼워 맞추자면은 아빠이자 아들이자 남편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전생의 산부인과 의사로서 부모가 없는 아이를 돌봐주고 이제 아이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도 하죠. 글자 그대로만 보자면 그냥 평범한 의사 역할 같기도 하지만 청소년인 아이가 임신했을 때 챙겨주고 격려하고 또 출산했을 때 곁을 지켜주려 했던 고로는 마치 친정 어머니, 아버지 같은 포지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아쿠아로서 아이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켜주려는 건 역시 부모님 역할 같죠. 한편으로 아이의 아들 아쿠아 마린으로 태어나면서 아쿠아는 아이의 아들이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아이의 혈육인 존재가 되는 거죠. 아빠이자 아들인 것도 충분히 이상한데 여기서 더 징그러운 부분이 들어옵니다. 1화에서 간호사가 자기 나이에 반도 안 되는 아이랑 사귈 수 있냐는 질문에 쑥스러워하는 고로부터 자신의 이상형을 아이라 대답하고 또 아이를 흉내내는 아카네에게 연애 감정 비스무리한 걸 느끼는 아쿠아. 이놈시키 미성년자였던 아이를 이성으로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이디푸스고 뭐고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이 모든 것은 사실 두 글자로 정리됩니다. 이 저주받은 아쿠아라는 인간이 보여주는 것. 근친.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쿠아가 대놓고 아이한테 대시를 한 것도 아니고 아이의 애로 환생하고 싶다 말했던 것도 아니고 1화에서 보면은 막 아이 가슴 안 보려고 목욕도 안 하고 뭐 모유도 안 먹고 자기 딴에는 이성으로서 보는 거를 피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근친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노력이 부족하잖아가 아니라 오이디푸스의 신화적 특성을 똑같이 이 이야기에 적용해 봅시다. 오이디푸스도 몰라서 그랬죠. 자기 딴은 운명을 피한다고 열심히 노력했죠. 하지만 걔는 벌을 받습니다. 그것도 남이 주는 벌이 아닌 자기 손으로 자기 누나를 빼고 집을 떠나죠. 이건 오이디푸스의 탓은 아니지만 그의 존재 자체, 그의 운명 자체를 탓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개인이 노력했어도 그의 존재가 불길한 것은 바뀌지 않죠. 굳이 탓을 하자면은 신화에서는 뭐 신들의 탓을 해야 되고 애니에서는 뭐 작가의 탓을 해야 되나? 이때쯤 오이디푸스와
비슷한 또 한 명의 오이디푸스, 한국 대표 K 오이디푸스인 올드보이의 주인공 오대수 이야기를 간략하게나마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올해가 올드보이 20주년이기 때문이죠. 결론으로 바로 점프해보자면 오대수 역시 이우진의 복수로 이우진이 짠 운명에 인해 근친상간을 저지릅니다. 오래전 헤어진 딸인 미도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관계 역시 하죠. 이 사실이 미도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진 오대수는 정말 멍멍이 그 자체가 되어 오이디푸스와 비슷하게 본인의 혀를 자릅니다. 마지막 장면은 열린 결말이기는 하지만 오대수가 근친상간을 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의 기구한 운명은 오이디푸스보다도 더 괴로운 운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숨긴 채 딸과 이성으로서의 그 사랑을 받고 애정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 지옥 같은 운명의 비루함은 최민식 배우의 표정에서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수 역시 오이디푸스처럼 방에서 풀려난 순간부터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본인 딴에는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고 뭐 그랬겠지만 사실 이우진이 설계한 징그러운 운명 안에 놀아나는 감금되었을 때부터, 아니 이우진 남매의 운명을 바꾼 순간부터 저주받은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이 긴 이야기를 다시 최애의 아이로 연결시키자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아쿠아도 오이디푸스 꼴이, 오대수 꼴이 되어야 합니다. 즉 존재 자체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현재까지 애니의 대부분은 아쿠아를 정말 남주처럼 보여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싸한 부분도 좀 나오긴 했죠. 어렸을 때부터 뭐 싸한 연기를 잘한다던가 소름 끼치게 계산적이라던가 파라만 해도 얘 싸한 표정도 보여주고 하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얘는 그냥 히어로예요. 최근 몇 화가 좀 지루하다 느낀 이유가 애니의 패턴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무슨 여자애가 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아쿠아가 구해줌. 무슨 여자애가 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또 아쿠아가 구해줌. 그리고 이 여자애들은 아쿠아한테 관심 생김. 아니 무슨 하렘물 남주도 아니고 보면서 전개가 비슷한 것도 비슷하지만 그냥 좀 그랬어요. 아니 얘는 50살 정신 연령의 근친 변태 아저씨라니까. 그런 잘생긴 얼굴을 하고 막 지능 캐고 해도 그냥 변태 아저씨라니까. 원작은 안 읽었고 아직 읽을 생각은 없지만 가면 갈수록 더 다크한 반전이 많았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이디푸스처럼 오대수처럼 본인 딴에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해도 끝에는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쿠아가 모두의 사랑을 받는, 용서를 받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잘생긴 남주로 모해화되는 것만은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럼 작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야? 아직 결말이 정해지지 않은 작품이니까 뭐 이 모든 게 애니에 대한 불만 사항이라기보다는 결말에 관한 바람을 담은 의견입니다. 마냥 지적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말아주세요. 슬슬 전개가 좀 지루해지기는 하지만 이 결말을 제대로 맺는가를 보기 위해 최애 아이 계속 시청하겠습니다. 찐으로 아쿠아 응징 엔딩이면 이 영상 꼭 성지순례 영상 되기를. 그러면은 나불나불 뇌피셜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원 소식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니 근데 아빠 찾기 쉬운 거 아님? 그냥 노랑머리 연예인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